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위태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PSALM (Pixel Wise Segmentation with Large Multimodal Model이라는 논문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Introduction, Methodology,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nstruction입니다. 최근 들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LMM, 즉 대형 멀티모달은 이미지와 언어 정보를 하나의 자기 회귀 모델로 통합하면서 다양한 고차원적인 시각 이해 과제에서 눈에 띄는 진보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비전 GPT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전 GPT의 실현까지는 아직 여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핵심적인 문제는 현재의 대부분 LMM이 텍스트 출력만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픽셀 단위의 정밀한 시각 이해가 필요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데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먼저 현재 LMM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제한사항은 바로 모델의 출력이 이선적인 토큰이라는 점입니다. 텍스트 생성에는 이 방식이 잘 맞지만 이미지 세분화와 같이 픽셀 수준의 출력을 요구하는 과제에는 마스크를 직접 생성할 수 있는 뚜렷한 방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큰 제약이 됩니다. 또한 이미지 세분화 작업 자체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페놉틱 세그멘테이션 등 작업의 목적이 다르면 입력과 출력 포맷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서로 다른 세분화 태스크들을 하나의 LMM 안에 통합하고 공유된 파라미터로 처리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태스크가 요구하는 기능과 표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산적 토큰이란 모델이 입력이나 출력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유한한 개수의 고정된 단위를 의미합니다. 자연어 처리에서는 주로 단어, 문자 등이 이에 해당되며 모델은 이산적 토큰을 통해서 연속적인 데이터를 공간에 표현합니다. 여기서 예시와 같이 I love cats라고 했을 때 I와 love가 각각의 인덱스 토큰으로 바뀌고 모델은 이를 기반으로 학습하거나 예측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의 경우 패치화하여 토크나이징을 하더라도 표현 단위가 텍스트와 달리 무수한 픽셀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정밀한 위치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산적 토큰 기반 모델만으로는 마스크를 직접 출력하기에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SALM (Pixel-Wise Segmentation with Large Multimodal Model이란 방법을 제안하여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존 텍스트에 국한되어 있었던 LMM의 능력을 범용 세그멘테이션 작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이어서 메서돌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PSALM의 전체 구조의 도식을 보여줍니다. PSALM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형 멀티모달, 그리고 마스크 생성기, 그리고 범용 세그멘테이션 작업을 위한 플렉시블 인풋 스키마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메인 아키텍처의 플렉시블 인풋 스키마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 자료를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플렉시블 인풋 스키마란 해당 예시처럼 페놉틱 세그멘테이션,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과 같이 다양한 세그멘테이션 작업을 하나의 모델로 통합하기 위해 설계된 유연한 모델 입력 구조를 뜻합니다. 예시 1번을 보시면 페놉틱 세그멘테이션 이미지 내 모든 객체에 대해 인스턴스 구분과 클래스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객체의 모든 클래스를 프롬프트로 부여를 합니다. 그에 반해 2번 예시의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힌트를 기반으로 모델이 세분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 피드백을 프롬프트로 제공을 합니다. 이처럼 저자가 이야기하는 플렉시블 인풋 스키마는 모델이 어떤 종류의 세분화 작업을 수행할지 이해하고 그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신 스키마를 구성하는 엘리먼트들은 LLM에 입력이 되는데요. 이는 모델이 여러 종류의 세그멘테이션 작업을 프롬프트 기반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핵심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LMM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처리하는 모델로 라바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기존 라바에서 비주얼 인코더로 사용을 하는 클립 대신에 로컬 윈도우 기반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하면서도 계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글로벌 정보를 모두 포착할 수 있는 스윈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픽셀 단위로 정확한 마스크를 생성해야 하는 세분화 작업에 트윈 트랜스포머가 더욱 이점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학습 추론 비용과 모델 경량화를 위해 기존 파라미터 7B, 13B 규모의 언어 모델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시한 경량화 LLM 모델인 PHI 1.5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작은 파라미터의 LLM 모델 기반의 멀티모달 모델의 성능은 그에 비례해 악화되는데 저자는 뒷부분의 실험을 통해서 작은 파라미터 규모의 LLM을 기반으로 한 멀티모달 모델을 제시를 함에도 그에 대한 준수한 성능을 유지함을 입증했습니다. LMM을 거쳐 변환된 컨디션 임베딩과 마스크 토큰스 임베딩은 마스크 제너레이터에 전달이 되는데요. 이렇게 전달된 임베딩들은 마스크를 생성하기 위한 쿼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중 컨디션 임베딩은 마스크의 최종 클래스 분류 결정에 필요한 클래시파이어 웨이트로 사용이 되고 마스크 토큰들은 이후에 마스크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세분화 마스크로 디코딩됩니다. 다른 LMM 연구들에서는 마스크 토큰 임베딩이 최종 마스크 예측 결과를 직접 생성하는 데 사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 프로포저를 생성한 뒤에 컨디션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마스크들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구조를 따릅니다. 즉, 마스크 생성기가 분리된 형태의 디커플드 아키텍처를 띠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이러한 설계가 훨씬 유연하고 다양한 세그멘테이션 작업에 적합하며 심지어 계산 효율성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뒤에 나오는 익스페리먼트 부분의 테이블을 통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증한 결과를 수치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제너레이터에서는 세 가지 입력을 바탕으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와 해당 마스크의 클래스 확률을 예측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입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멀티레벨 비주얼 피처스들은 1부터 L까지의 집합인 VL이라고 하고 이는 LMM의 비주얼 인코더의 다중 스케일 피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스크 토큰들의 집합 QI, 컨디션 임베딩 집합을 CK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를 입력 마스크를 예측하는 과정을 수식으로 정의하면 아래에 보시는 수식과 같습니다. 수식에서 MI는 i번째로 예측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뜻하고 PI는 해당 마스크에 대한 카테고리 확률 벡터를 나타냅니다. 즉, 여러 시각적 피처들은 마스크 토큰, 그리고 컨디션 임베딩, 바탕으로 산출한 클래스 임베딩을 이용해 n개의 마스크와 그 점수를 출력하는 구조를 나타냅니다. 수식에서 보신 것과 같이 LLM에서 출력된 컨디션 프롬프트의 임베딩은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의 클래스 예측을 위한 클래시파이어 웨이트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자는 이처럼 컨디션 프롬프트의 역할이 중요한 바 수행하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따라서 컨디션 프롬프트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림은 각 유형의 컨디션 프롬프트가 LLM을 통해서 처리되는 구조를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컨디션은 시멘틱, 인스턴스,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에 활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만약 세 가지 클래스인 person, bicycle, car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를 쉼표로 구분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결합을 하고 이렇게 결합된 문장은 LMM을 통해 처리되면서 토큰 수만큼 임베딩 벡터로 변환되게 됩니다. 이후 카테고리 이름에 해당되는 토큰의 임베딩만 뽑아서 평균을 취해주고 마스크 생성기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센텐스 컨디션은 레퍼링 세그멘테이션 작업에 사용되는데요. 이 경우 문장이 일반적으로 훨씬 길고 문장 안에 모든 단어가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verage 풀링 대신 reference 토큰을 사용합니다. 문장이 조건이 되는 레퍼링 세그멘테이션에서는 문장의 의미 전체를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장의 맨 뒤 레퍼런스 토큰을 추가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LLM이 레퍼런스 토큰 위치에 출력 벡터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는데 해당 벡터는 문장의 전체 문맥을 요약한 정보입니다. 이는 트랜스포머의 구조상 레퍼런스 토큰은 앞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전부 셀프 어텐션으로 볼 수 있고 아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플레이스홀더 토큰이기 때문에 정보를 전부 어그리게이션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주얼 프라이어 컨디션은 인터랙티브 세분화 작업에 사용됩니다.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은 다른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와는 달리 주어지는 프롬프트의 형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저자는 프롬프트 형태를 마스크, 스크리블, 박스, 포인트로 정형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인하우스 데이터셋인 코코 인터랙티브를 설계했습니다. 비주얼 프라이어 컨디션은 다른 경우와 달리 비주얼 인코더를 따로 사용을 하는데요. 입력 이미지를 비주얼 인코더를 통해서 피처 맵을 형성하고 낙서된 이진 맵과의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낙서된 영역의 인베딩만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인베딩 벡터를 LLM에 입력하여 마스크 생성기에 전달함으로써 해당 영역이 attention region임을 신호 지시해 줍니다. 해당 사진은 논문의 부록에 별첨되어 있는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의 예시를 보여주는데요. 포인트의 경우 각 인스턴스마다 바운딩 박스 중심을 기준으로 짧은 변의 절반 길이를 반지름으로 갖는 원형 영역 안에서 무작위로 하나의 점을 샘플링하여 포인트 비주얼 프롬프트를 생성하였고 스크리블의 경우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의 너비와 높이를 0.5에서 1.2 범위의 스케일 팩터로 랜덤하게 조절하고 조절된 박스와 원래 박스와의 IOU가 0.5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 뒤 대각선을 긋는 방식으로 저자가 정의한 규칙으로 데이터를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하 박스와 마스크에 대한 프롬프트 설계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스크별 평가를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셋과 인스트럭션 프롬프트, 컨디션 프롬프트를 정리한 테이블 표입니다. 페놉틱과 오픈 보캐뷸러리 세그멘테이션에는 카테고리 컨디션을, 레퍼링 세그멘테이션과 복수 객체에 대한 generalized referring segmentation에는 sentence condition, interactive, 비디오, 1인칭, 3인칭 시점 간 객체 세그멘테이션에는 비주얼 프라이어 컨디션 포맷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입니다. 테이블 2는 마스크 투 포머 구조를 따르는 본 논문의 마스크 제너레이터에 마스크 토큰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과 LLM을 한 번 거치고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성능 차이와 마스크 토큰의 위치에 따른 성능 비교표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마스크 토큰을 바로 마스크 제너레이터에 전달한 경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의 결과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상에서 X 표기된 행이 직접 전달한 방식의 수치를 나타내고 체크 표기된 행은 LMM을 거친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토큰의 위치를 컨디션 프롬프트 앞에 위치시킬 경우에 뒤에 배치한 경우보다 성능이 떨어지기에 프롬프트의 맨 뒤에 배치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서픽스가 해당되는 토큰의 위치를 나타내는 행위고요. 이는 저자가 주장하는 마스크의 분류와 생성을 디커플드 된 구조가 정확도에 더 유리함을 뒷받침하고 테이블 3를 통해서 디커플 구조의 여부가 코코 데이터셋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는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테이블 4는 마스크 토큰 개수에 따른 CIOU 성능 차이 분석인데요. 마스크 토큰은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마스크 후보 개수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인데요. 마스크 제너레이터에서 사용하는 토큰 수가 1개인 경우보다 100개인 경우가
레퍼런스 코코 데이터셋에서의 테스트 시 성능이 좋았습니다. 마스크 생성과 분류가 커플드 구조를 가지는 리사 모델의 지표 또한 첨부를 했는데요.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수치가 해당 리사에 대한 수치고요. 레퍼링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 대개 단일 객체를 마스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마스크 토큰의 개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흥미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다음 테이블은 컨디션 인베딩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식에 대한 비교표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행은 모든 태스크에 대한 컨디션 생성 방식을 에버리지 풀링 혹은 레퍼런스 앵커 토큰 방식을 적용한 수치이고, 맨 밑의 행은 저자가 각 유형에 맞는 방식을 적용한 성능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저자는 각 유형별 컨디션 인베딩 생성 방식을 정립하는 근거로 실험에 활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험표는 레프코코 플러스 그리고 레프코코 G 데이터셋에서 수행된 타 모델과의 CIOU 성능 비교 실험을 보여주는데요.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열은 각 모델이 훈련에 사용한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에서 회색으로 표기된 결과들은 작업에 특화하기 위해서 파인 튜닝을 적용한 모델들입니다. 실험 결과 PSALM은 레프코코와 레프코코 플러스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을 했고, 레프코코 G에서도 소타 수준의 경쟁력 있는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SIM-L 그리고 유니넥스트와 같은 비전 올리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의 성능에서도 앞선 점과 최소 7B LLM 모델을 사용한 다른 멀티모달 모델들에 비해서 단지 1.3B 규모의 LLM만으로 이런 성능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PSALM을 코코 페놉틱 세그멘테이션 검증 세트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한 방법들과 비교한 표인데요.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그멘테이션 정확도와 카테고리 예측 정확도를 동시에 반영하는 페놉틱 퀄리티, 여기서는 PQ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PQ를 사용을 했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는 mean average precision,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는 mean IOU를 사용을 했습니다. 테이블의 결과는 다른 특화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도 PASLM이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임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PASLM은 또 인터랙티브 레퍼링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적응 가능한 범용 모델임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 작업에 대해 소타 모델들과의 비교 평가인데요. 본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자가 코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한 인하우스 데이터셋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통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벤치마크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셋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하우스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선례에도 많았다고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은 밸리데이션 셋에서 랜덤 샘플링한 600개의 데이터로 진행이 되었고, 회색으로 표기된 SIM-B는 공식 논문에 표기된 수치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실험 결과 박스 성능에서는 세그멘테이션 애니팅 모델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샘의 경우 훨씬 큰 규모의 SA1B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된 반면 저자가 제안한 방법론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 보캐뷸러리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벤치마크에서의 성능 비교인데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서는 MAP를,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는 MIOU 지표를 사용해 평가했습니다. 오픈 보캐뷸러리에서는 학습 시 보지 못한 카테고리에 대한 제로샷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을 하고, 이를 위한 특별한 구조적 설계 없이도 PSALM은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표기된 SAN, 즉 Segmentation Anything with Nothing이라는 모델은 오픈 보캐뷸러리를 위해서 최신 기법으로 텍스트 정보 없이도 일반화 가능한 세그멘테이션을 목표로 설계된 모델인데요. 저자는 PSALM에
라지 보캐뷸러리 저자는 PSALM에 라지 보캐뷸러리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을 추가로 학습시킨 결과 예상대로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오픈 보캐뷸러리 세분화 방법론들은 대개 클립 모델이나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저자의 모델은 LMM 기반이며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방향이라고 기대하며 실험을 첨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중 객체에 대한 레퍼링 세그멘테이션 실험인데요. PASLM은 추가적인 학습이나 파인튜닝 없이도 grefcoco 벤치마크에서 준수한 제로샷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멀티객체 분류를 위한 파인튜닝 특화 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grefcoco에 대해서 사전 학습을 한 리사 모델보다도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에서 PSALM의 우수함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회색으로 표기된 모델들은 리사와 GSVA 모델을 각각 특화하기 위해서 파인튜닝한 모델들이기 때문에 회색으로 별도로 표기해 두었다고 저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험이었고요. 본 논문의 결론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PSALM은 기존의 LMM이 텍스트 출력에만 한정되었었던 한계를 뛰어넘어 이미지 세분화 작업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한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서 LMM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시멘틱, 인스턴스, 레퍼링,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 등 여러 유형의 세분화 작업을 하나의 통합 모델로 처리할 수 있는 범용 아키텍처를 제시했습니다. 실험 결과 PSALM은 다양한 인도메인 작업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특히 아웃 오브 도메인 작업에서도 뛰어난 일반화 능력을 입증하며 멀티모달 세분화 모델로서의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PSALM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